안녕하십니까. 사랑의 치유사 정동문 교수입니다. 요즘 말더듬이나 말 막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 20년 이상 수천 명을 치유하고 또 상담을 하면서 이 말더듬이나 말 막힘 현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고 또 치료를 도와주는 경험을 했습니다. 최근에도 멀리 지방에서 올라와서 거리를 초월하여 저희 연구소로 오시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어, 이 말대로 말 막힘 증상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오늘 제가 알고 있는 체험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말대듬과 말 막힘의 첫 번째 이유는 성장 과정에서 트라우마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트라우마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 충격적인 마음이 우리 잠재의식, 즉 무의식 속에 강하게 각인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부모님이 심하게 꾸지람을 하면서 신체에 체벌을 한다든지 또는 큰 소리로 윽박지른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은 완전히 얼어붙게 되죠.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이 나오지 않는 호흡 정지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 충격적인 마음이 우리 잠재의식에 그대로 각인되죠. 그러면서 수십 년이 지나더라도 변함이 없이 비슷한 불필요한 상황을 만나거나 불필요한 대상을 만나게 되면은 과거의 패턴이 그대로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호흡이 정지되고 말이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상태가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NLP나 체면 치료를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NLP와 체면 치료가 왜 중요하냐면 이 NLP 체면은 바로 잠재 의식과 연결되는 트랜스 상태를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심리치료가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일반 심리치료는 의식의 힘을 활용하죠. 그렇지만 NLP나 체면치료는 잠재의식의 힘을 활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NLP 치료나 체면치료를 받게 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적극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더듬이나 말 막힘 현상이 일단 잠재의식에 각인되게 되면 교감신경 과민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교감신경 과민 반응이 뭐냐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편안한 상태인데 나는 불편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보일러 장치에 보면은 온 오프 스위치 장치가 있죠. 예를 들어서 30도 온도를 맞춰 놓으면은 30도 아래로 온도가 내려갔을 때에 이 보일러 장치에 불이 켜져야 되는데 30도 이상이 되는데도 계속 불이 켜지면은 어떨까요? 그럼 이 장치가 고장이 난 거잖아요. 이 교감신경계 과민 반응도 같은 원리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편안한 상태가 되면서 말을 잘하는데 나는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긴장되고 그럼 호흡이 정지되고 숨이 가쁘고 말이 막힌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이유는 바로 이제 어린 시절의 그 트라우마, 즉 충격적인 그 경험이 잠재의식에 각인되어서 나도 모르게 그 불안을 반복해서 느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 자, 이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 신체 패턴이 같이 또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일단 말이 막히게 되면은 계속 말이 막히는 현상을 반복하게 되니까 신체가 말이 막히는 그 현상을 기억을 한다는 이야기죠. 말을 듣는 현상을 기억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신체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그 말더듬 현상이나 말 막힘 현상과 관련된 그 호흡의 패턴이라든지 그 언어의 패턴을 바꾸는 훈련이 또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복식호흡 훈련이라든지 폐활량 늘리기 훈련이라든지 자기만의 안정된 목소리 톤을 연출한다든지 또는 정확한 발음을 훈련하는 발음 강화 훈련이라든지 또는 낭독 훈련, 이런 보이스 트레이닝이 아주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몇 번 또는 한두 달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신체 몸이 기억을 하려면 최소한 6개월 이상 어떤 패턴을 반복할 때 신체랑 이 몸이 기억을 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6개월 이상 몸이 기억할 때까지 수없이 이 보이스 트레이닝을 반복해야 된다는 거,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이 말 막힘이나 말더듬을 바라보는 이 마음의 태도를 바꾸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말이 막히면 안 돼, 말을 더듬으면 안 돼, 남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와 같은 문제를 없애고자 하는 그 마음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뭔가를 없애려고 하면
없애고자 하는 그 문제에 집착을 하게 되고 그 문제가 더 커진다는 사실이에요. 말을 더듬지 않으려고 하면 말을 더 많이 더듬게 된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잠재의식은 문장보다는 단어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입니다. 말을 더듬지 않겠다라는 문장은 긍정적이지만 이 말더듬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잠재의식은 말더듬에 신경을 쓰게 되고 결국은 말더듬이라는 현상을 끌어당기게 되는 법이죠. 마치 도로에서 빨간색 자동차를 쳐다보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빨간색 자동차를 더 많이 쳐다보게 되는 그런 이치와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말더듬이나 말막힘을 덜 신경 쓰게 되고 결국은 그런 문제에서 벗어나게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말더듬이나 말막힘 현상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 이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받아들여야만 할 때, 받아들이겠다는 생각할 때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 딸꾹질을 할 때 뭐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딸꾹질을 없애려고 하면은 딸꾹질을 더 많이 하게 되지 않나요? 근데 반대로 이제 코미디 프로를 보거나 뭐 가족들과 편안한 대화를 하거나 그러면 어느 순간에 딸꾹질이 없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신경을 쓰지 않으면은 없어지는 법입니다. 신경을 쓰면 신경 쓰는 것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이 말더듬 말막힘도 같은 원리인데요. 말더듬이나 말막힘에 신경을 쓰면은 그 현상이 더 커진다는 이야기고 신경을 쓰지 않으면은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그럼 신경을 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NLP의 관점 바꾸기를 활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말더듬이나 말막힘은 좋은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조심해서 하기 때문에 말 실수가 줄어들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나와 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스피치 전문가나 NLP 체면 심리치료 전문가가 될 수도 있겠죠. 와 같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자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오히려 문제가 그 미래의 성공을 위한 더 큰 자원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문제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신경 쓰지 않으면은 그 문제는 줄어들고 결국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말더듬이나 말막힘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게 만들고 말더듬이나 말막힘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렇지만 자신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되면서 더 이상 남을 신경 쓰지 않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말을 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존감 코칭이나 자존감 트레이닝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나의 좋은 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마저도 사랑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인간은 완전한 존재로 태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점이 있으면은 부족한 점도 있고 잘하는 게 있으면 못하는 것도 있고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마치 이 세상에 자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자 하늘에 별이 빛난다면 어둠이 있으니까 어때요? 어둠이 없다면 별이 빛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날씨를 보더라도 맑은 날씨가 있으면 구름기 날씨도 있고 또는 비가 오는 날씨도 있고 또 눈이 오는 날씨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다양한 날씨 속에 세상이 온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나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가 잘하는 것도 있고 좀 못하는 것도 있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재능도 있고 컴플렉스도 있고 이런 다양한 면모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점에서 나 자신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야 됩니다. 이른바 나는 비록 말막힘이나 말더듬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한다. 이 마음을 키워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말더듬이나 말막힘을 거부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더듬 말막힘도 나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말더듬 말막힘이 있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건 뭘까? 예.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이죠. 말더듬 말막힘이 지금 현재는 불편함을 주지만은 미래의 내 삶을 위해서는 뭔가 좋은 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나와 같은 말막힘이나 말더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NLP 최면 치료 전문가나 또는 동기부여 강사나 치유 변화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큰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바로 변화와 성장을 위한 큰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좋은 쪽으로 활용을 한다면은 절대 나쁜 게 없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이 나를 온전히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나의 모든 것을, 자, 나의 긍정의 모든 것, 나의 부정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말되든 말막힘에 신경을 안 쓰겠죠? 신경을 안 쓰면 당연히 없어지는 겁니다. 예. 자, 문제에 신경 쓰지 않으면 문제는 없어지는 겁니다. 원래 문제는 없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태어나면서 말더듬이나 말막힘 문제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는 치료와 훈련을 통해서 반드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중요한 사실은 스피치 차원에서 훈련만 한다든지 심리치료센터에서 치료만 받는다든지 그런 한 가지 방법으로서는 도움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혼이 있고 마음이 있고 몸이 있는 삼중의 복합적인 것처럼 이 치료도 통합적인 방법에서 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제가 제시한 것처럼 통합적인 관점에서 치유와 훈련을 병행을 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테면 NLP 최면 치료, 두 번째 보이스 트레이닝, 세 번째 NLP 관점 바꾸기, 네 번째 자존감 향상 훈련, 이런 네 가지가 통합이 될 때 완벽한 치유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위 공식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저의 이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네, 이상 사랑의 치유사 정동무 교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